탐험대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도착한 곳은 여름이면 섭씨 30도를 훌쩍 넘고 때론 40도에 육박하는 페루 나스카 사막입니다. 겉보기엔 마실 물이 거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척박한 땅에 약 100m 내외, 크게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고래와 벌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걸 남긴 걸까요? 외계인의 활주로, 고대의 달력, 최신 AI와 라이다어 기술은 우리가 알던 가설들의 새로운 시각을 더해줄 놀라운 단서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 거대한 지상화들은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바로 고도로 설계된 수자원 지도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림이 물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지상화 근처에 뚫린 기묘한 나선형 구멍, 푸키오스에 숨어 있습니다. 푸키오스는 단순한 우물이 아닙니다. 지하에 흐르는 물을 끌어올리는 2000년 전의 수리공학적 정수였죠. 연간 강수량이 20mm도 안 되는 이곳에서 나스카인들은 지하수로를 통해 안데스 산맥에 눈녹은 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푸키오스의 구조입니다. 왜 굳이 나선형으로 만들었을까요? 여기엔 유체역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람이 나선형 구멍으로 들어가면 기압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지하수로의 물을 밀어내 흐르게 만드는 펌프 역할을 했죠. 현대 공학자들은 이를 벤투리 효과라 부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이미 공기의 흐름으로 물을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로와 지면에 그려진 거대한 거미, 원숭이 그림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AI 분석 결과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신 위성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일부 지상화의 주요 꺾임점들이 지하수로가 방향을 틀거나 합쳐지는 지점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즉, 지상화는 하늘에 있는 신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원문인 동시에 땅 밑에 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거대 지도였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벌새의 긴 부리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원숭이의 꼬리는 소용돌이 치는 우물을 상징한다는 흥미로운 추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그려야 했을까요? 지상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크기인데 말이죠. 고고학자 주세페 오레피치는 이것이 의뢰용 행렬로였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물을 따라 걸으며 축제를 벌였던 거죠. 축제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을 겁니다. 수로를 청소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수천 명을 모으는 고도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분석이 타당성을 얻고 있죠. 나스카 라인은 종교와 과학이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신에게 물을 빌면서 동시에 정교한 수로를 관리한 겁니다. 이들이 사용한 측량 기술도 놀랍습니다. 복원 실험 결과 나무 말뚝과 끝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오차 범위 내의 직선을 그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그림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거대한 인프라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문명도 기후변화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기 600년경 닥친 대가뭄이 그들을 위협했죠. 최근 지질 분석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홍수와 가뭄이 수로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결국 나스카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푸키오스는 지금까지도 현지 농부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는 고대의 기술. 이것이 나스카 라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 아닐까요? 우리는 외계인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사실 그곳엔 인간의 위대한 생존 의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스카 라인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인류가 자연과 투쟁하며 써내려간 가장 거대한 공학 보고서입니다. 다음 탐험에서는 사막 아래 숨겨진 또 다른 고대 도시 카와치의 흑벽돌 피라미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인간의 지혜.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탐험대원 여러분,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